이번 키워드는 이거 키워드 자체가 참 우울하네요. 경제가 왜 이랍니다. 경제가 왜 이래. 요새 뭐 경제 관련해서는 수치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4분기) 마이너스 0.4%, 2년 반 만에 역성장. 거꾸로 간 겁니다. 거꾸로. 지금 뭐 앞에 한 발 나가도 좀 부족할 뻔해 거꾸로 갔어요. 이유는 소비 수출 다 무너졌습니다. 직격탄 맞았다.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 1분기는 플러스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1%대 성장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약간 의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지금요. 이렇게 된다면은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이 뉴스도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이요. 미국도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플러스예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인데 이 경제가 거의 3% 정도 성장을 합니다. 3분기 때도 그렇고 2.9. 그리고 4분기도 예상보다 높았다 그래요. 다만 올해는 조금 침체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일단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 근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갈래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인구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경제 성장의 기본은 인구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 출생아 수 2만 명 아래로 인구 자연 감소 37개월째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벌써 몇 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대책이 뭐 이렇게 쉬우면은 이미 다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전 대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예. 우리 출생 정책은요 간접 지원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는데 뭐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많은 결과 보고서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직접 지원 정책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 쪽을 좀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적인 걸 넘어서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비가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뭐 그걸 위해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애를 낳아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움, 부진을 좀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수출이 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돼야 우리도 좀 동반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봉호 의원님, 지금 우리가 경제가 마이너스 간 게 소비하고 수출이 무너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뭘 사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일단 뭐 수출이 뭐 급감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체 수출 20% 차지하는데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성장률이 나빠지는 건 뭐 당연한 재고가 거고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러죠, 지금? 뭐 방법이 없고요. 이거는 뭐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신바람 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인데 그를 위해서는 52시간제 유연화랄지 노동 개혁 그리고 기업들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경제 회복될 수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 다가서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미 경제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미 경제도 좀 견조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 다운 사이드 사이클이 지금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그렇죠. 락다운 해제하면서 시장이 또 개방되면서 조금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또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좀 낙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에게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더 만들면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로 기대하는 게 미국 경제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이런 표현 씁니다. 리오프닝,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움츠렸었지만 다시 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뭐 시간을 보니까요. 몇 가지 기사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죠.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무슨 대마 얘기가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거죠.
태교 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아이 손글씨 붙은 방에서 재배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좀 더 보죠. 재벌가 3세, 연예인 등등등 17명 기소. 대마 카르텔 뭐 이런 표현가 등장했어요. 뭐 네트워크 아니냐 이 정도면 서로. 이 형성에서 암암리에 거래를 했다.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중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지면 안 됩니다. 이거 퍼지면 안 됩니다. 퍼질 게 따로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무인기 기사도 오늘 좀 있어요. 어제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렸죠. 그래서 이 무인기 대해서 여야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타도 나왔어요.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한 무인기 포착 113분 뒤에 보고받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 전파체계 무용지물이다. 근데 지금 문책 얘기가 안 나와요. 책임은 누가 있다는데 문책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뭐 이건데 하여튼 정치권 중심으로 좀 이런저런 말들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